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아랑 앵커가 자리를 비운 바람에 저와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환영했고 여당은 헌법과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의 대치로 뜨거운 화두가 된 두 법안, 오늘 여심저격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어제 국회 문턱은 또 넘었지만 이 정부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로 법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우선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진즉에 처리돼야 했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는 20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19대, 20대에 발의가 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세 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네. 사용자의 개념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소유주, 네. 그리고 경영 담당자만을 사용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원청과는 직접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영역에 많이 들어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8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건데요. 이 노동계가 환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또 막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간 정부나 경영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후폭풍이 예상이 될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1년 내내 이제 교섭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강성 노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파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쟁의 행위가 이루어질수록 좀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일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또한 이 추상적으로 아까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노사 분규, 불법 행위가 조금 난무하게 만들어지는 수순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사실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GDP가 0.45%, 연간 8조 7천억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될 것이 추정된다라는 데이터도 있던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외 기업도 좀 떠나고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좀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것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자의 개념도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연대 책임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이제 불법이었던 것이 일부 합법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합법화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인 영역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불법 파업의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자들도 생계가 걸린 파업을 그렇게 매일매일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노동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노동자 역할, 사용자 역할 이런 걸 나눠서 노사 교섭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교육 과정에서 이 노동 교육을 또 없애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극히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 대변인께서는 이제 노동자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업의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정부와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입장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네,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넘어야 할 산은 딱 하나 아닐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쨌든 여당과 노동부 장관도 건의하겠다고 하니까 넘어야 할 산은 하나 같은데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뭐 국회에서 올라간 법안들 다 그냥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로 공언하는 대통령께서 이번 그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저는 어쨌든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가 다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어쨌든 국민이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은 대통령 거부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부터 당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직 정확한 포맷이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정대로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다면은 법안의 부당성이라든지 위헌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희망하는 의원들이 출연해서 좀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입법 독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에 포함될 내용 중에서는 이 방송 3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이제 안 치던 구하기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입장이 어떤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고리를 끊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고리를 끊은 것이 아니라 치우친,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좀 이끌어가는 형상을 만드는 걸 오히려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민노총 손아귀에다가 좀 쥐어준 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서 처리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처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좀 민주당에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랑 이념 집단 간에 이제 선거 거래를 법률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에 맞춰서 바뀌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실은 법안을 처리를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21명이 추천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추천권을 다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 시민단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걸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는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하게 방송 3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즉각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방송법 개정안에 민주당과 가까운 단체들의 이사 추천권을 준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관련 단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치권에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는 시민들에게 사장 추천권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 현업 단체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궁금하거든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하시지 왜 지금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한다고 나서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참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준비를 철저히 하라, 공부 많이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는데 공부한 게 많이 아까우셨나 봐요. 네, 이게 정치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그 좌파 단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서 이제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방송 3법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견은 또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정치권에서 그 방송사에 특히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의 사장이 바뀌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학계, 단체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 두세 명만 바뀌어도 한두 명만 바뀌어도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흔들리기 쉬운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더 방어막을 쳤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걸 저지하면서 본인들의 다음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탄핵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이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또 뜨거운 감자였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는데요. 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때 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이게 외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수차례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해서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러더군요.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 철회를 오전부터 고민하고 있다가 나중에 밝혔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렇게 할까? 설마 이동관 지키기가 우선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실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했고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94년도에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드릴 말씀이 일단 많아가지고 94년도에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갔던 걸 철회해왔던 사례입니다.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필리버스터를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우리 안기병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꼼수로 그러면은 이 본회의가 24시간 이상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탄핵소추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못하면은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철회를 결재했죠. 그래서 이 본회의에 철회된 건을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했어야 했음에도 지금 좀 다시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공식 안건이었던 만큼 이 철회 수용조차도 불법, 무효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좀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잡아 드리자면 그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안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국회 사무처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민주당과 짬짬이를 해서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안 되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인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가 되는 순간 이미 의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좀 불법적 처사에 대해서 권한 쟁의 심판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고가 됐는데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가 해석을 내린 것이고요. 정부 여당이 법치 중요하다고 법치 운운하지 않습니까? 따라야지. 국민의힘에게 맞는 국민의힘 입맛에만 맞는 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국회 사무처가 지금 이런 해석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해석을 내려서 입맛에 국회 맞게 해석을 사무처가 하신 거잖아요. 탄핵안을 철회를 했다니까요.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승복하지 못하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 국회 사무처 감사를 하겠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94년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셨으면 좀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사부재 원칙을 두고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합의를 부분만 봐도, 말씀하셨으면 네. 그러면 어제 어쨌든 그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꼼수를 써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오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있게 국민의힘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서 열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본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탄핵안에 반대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일사부재 원칙을 두고 굉장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도 뭐 얘기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혁신위의 3호 안건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 청년 50%를 할당하고 청년만 공천할 수 있는 특별 지역구를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이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부터 해주실까요?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제가 네. 먼저 뭐 하자면 청년으로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청년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용을 내놓은 것은 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영남의 중진, 친윤계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내가 무엇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청년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는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를 위한 안건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혁신 제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45세 미만의 참신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유권자들이 참신하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뽑을 이유가 있는 청년 후보들이 대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원론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나이가 어린 무조건적인 생물학적 청년이 과연 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청년의 시선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시선을 봐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후보들이 좀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견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좀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영하지만 저는 그 속내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선 주호영 의원은 또 서울에 가지 않겠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위의 역할과 당의 모습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좀 마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 총선까지는 아직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의 중진, 대표까지 혁신위에서 몰아세워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은 조금 나중에 수도권 험지를 출마하겠다 혹은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선언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동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혁신위가 자꾸 이거를 코너에 세우고 무대 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출마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공심위거든요. 그래서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김기현 대표의 선택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혁신위가 혁신위원회지 뭐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이 특히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통합위원회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5.18이나 4.3과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출마의 길을 열어줬죠. 그게 진정한 통합인지 잘 모르겠고요. 혁신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 1호 혁신안부터 혁신위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게요. 최 의원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가 국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본 국회는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숙고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통제해서 나가려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3법 분립 국가죠.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나 그게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 전에도 쭉 그랬죠. 뭐 간호법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를 특히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건 이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자존심이 있죠. 입법부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게 정부에 발맞춰가는 행보는 좀 한심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유튜브로 필리버스터 하실 시간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말씀하실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에도 가지 않고
최근에 2주 동안 잦은 행보를 보였던 것이 바로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민생 행보를 하겠다면서 이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 고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